자,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 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에 대해서 어떤 뭐 대여금 채권 뭐든 좋습니다. 금전 채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뭐 전기, 고압가스, 고압 전기 기사 이런 걸로 일하려면 미합중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래서 미합중국에 대해서 뭐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하는 채권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이 생긴 이유는 이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일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임금을 안 준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미국과 계약해서 우리나라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야, 미국 왜 나 임금 안 주냐라는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하면 그거는 당연히 됩니다. 위에서 본 판례. 이 사람이 임금 받는 게 미국의 주권에 대한 간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주권과 상관이 없어. 그건 당연히 된다는 게 이 판례의 전제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얘가 이 채권이 집행권원이 생겼어요. 확정 판결 받는 건 뭐 우리나라에서 했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집행권을 가지고 얘가 재산이 뭐가 있나 보다 보니까 임금 채권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일단 항상 이제 민법 시간에도 맨날 하는 거지만 압류 및 추심 명령, 전부 명령 혹은 가압류 이런 것들은 신청을 하고 그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되는 이제 3단계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다 신청하겠어요? 압류추심 명령을 법원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법원이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기서 뭘 고민할까요? 이 신청 사건은 얘가 집행채권자고 압류채권자, 얘는 압류채무자, 그 얘가 누구예요? 제3채무자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나올 수 있느냐? 자, 답부터 그냥 알려드릴게요. 나오면 안 돼요. 각하해야 돼요. 이유는요,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판결 절차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을 상대로 임금 받는 그냥 최대한 한번 이해해 보시고, 텍스트를 다 읽을 거라서 그냥 지금 한번 들으면서 이해해 보시고, 임금을 받는 판결 절차에서 미국은 면제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재판권이. 그러니까 피고 미국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하여튼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법무장관이 예를 들어서 물론 뭐 대리해서 하겠지만 변호사가. 그래서 그게 돼요. 이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집행 절차까지 우리 맘대로 해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3채무자로 집행을 하기 위한 일환인 이런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는 것을 법원이 결정을 내릴 재판권이 없었어요. 근데 나와버렸어요. 이게 실수로. 나오니까 이 사람 신나서 뭐 할까요? 무슨 소송? 추심금 소송하죠. 지금 보시는 판례는 이겁니다. 추심금 소송의 법원이 뭐라고 했느냐? 이것도 나오면 안 됐었다. 이것도 당연히 각하고 이것도 각하다. 근데 어쩌려고 이거를 결정을 내려버렸냐라고 뭐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텍스트 볼게요. 만약에 어떤 나라가 압류 사건, 채권 압류 사건의 제3채무자가 될 수 있는 그 국가를 상대로 제3채무자로 하여 이런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라면 여기도 결정이 나올 재판권이 있고 여기도 재판권이 있지만 여기 재판권이 없으면 여기도 재판권이 없다. 그래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나오는 결정 사건과 그로 인한 추식금 소송의 재판권이 같이 간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 두 개의 사전 지식만 있으면 원래는 어려운 판례거든요. 이 두 개의 사전 지식만 있으면 천천히 읽으면 지금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피압류 채권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를 원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해했나요? 그죠? 이 임금 채권은 미국이라는 외국이 근로계약이라는 사법적 행위를 해서 발생한 채권이고 그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 그 근로계약에 대해서 해당 국가인 미국을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 사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근로자가 직접 미국을 상대로 그 임금을 달라고 하는 임금을 달라고 하는 소를 제기했다면은 당연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슬래시 하시고 하더라도 해서 슬래시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본론이죠. 피압류 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누구 얘기하는 거죠? 임금 채권의 채권자 채무자가 아닌 A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이런 사람이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자, 이게 이 문제의 이 판례의 제목입니다. 자, 제가 민법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목을 잘 읽어야 되고요. 어떤 상황인지 뭐 제목을 자기만의 표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정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참고로 꼭 외워야 되는 키 센턴스를 이렇게 문구나 이 문장을 제가 이렇게 쌍따옴표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냥 빨간 펜 같은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문장이 여기에 핵심이다. 이걸 써야 점수를 받는다 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 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혹은 주제 뭐 예를 들면 외측설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서 금액이 서로 다른 부인연대 채무자 중 다액을 부담하는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한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되는 거고 질문까지 포함하면은 뭐 소액을 부담하는 채무자의 채무는 어떻게 줄어드는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목을 잘 뽑아야 돼요. 법학은 언제나 주제의식이 딱 보이는 거거든요. 자, 주제가 뭡니까? 피합류 채권의 당사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어떤 해당 외국을 제3채무자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해도 되는가? 일단 이게 중요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죠. 자, 이게 좀 논증 과정이 긴데요.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 등등등으로 대충 읽으면 되겠죠.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 명해지는 강제집행 대상이 뭐 우리나라 대상으로 해도 돼 라고 명시적 동의 했거나 재판권 면제 주장 포기 요 두 개를 외워야 돼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동의예요. 동의. 아니 형광펜 칠해도 돼요. 동의를 형광펜 칠했다면은 그 뒤에 뭐냐면은 면제 포기를 형광펜 칠해볼까요? 뭐 좀 더 칠해도 되지만 동의와 면제 포기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호구를 하는 거죠. 아니 뭐 우리나라 상대로 해.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 상대로 집행해도 돼. 제3채무자로라고 동의를 하는 거랑 우리 굳이 외국이라고 재판권 면제해줄 필요 없어 라고 포기가 같은 얘기예요. 이 말을 외우는 게 만약에 이 판례가 나오면은 핵심 키워드 중에 또 하나죠. 동의, 면제 포기. 그렇다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형광펜까지인지는 형광펜 칠해버릴까요? 하나요. 이 경우만이에요. 이 하나요. 그리고 아까 명시적도 형광펜 칠해도 되는 게 명시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한 경우에 하나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되셨죠? 이 두 가지 경우만 그 나라를 외국을 제3채무자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다. 이 명령을 발령할 판결은 선고하겠죠? 명령은 발령하겠죠? 이런 용어들을 제가 그때그때 시켜 드리는 게 또 민속 항의의 또 특징적인 장점이고요. 재판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라는 추심 명령에 대해 재판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따져 보니까 미국 제3채무자로 추심 명령 왜 못해? 만약에 이런 판단이 든다면은 오른쪽에 그 추심 명령에 기해서 이번엔 본안 소송이죠. 걔를 피고로 추심금 소송을 해도 역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반면 조그만 슬래시 해보고 반대는 뭐예요? 이게 추심명령 재판권이 없으면은 추심금 소송 재판권도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객관식 지문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 두 개가 연결돼요. 추심명령의 발령 재판권과 추심금 소송의 판결 재판권이 동일하게 간다. 이게 있으면 이게 있고 이게 없으면 이게 없다라는 말은 나름 문제의 출제자가 올해 변실을 봐도 그렇고요. 출제자의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출제자가 유혹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글쎄요, 뭐 따로 별표를 하긴 좀 그렇고 따로 별표 하나 해볼까요? 요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저는 이게 꼭 사례 문제에서 꼭 써야 되는 키 센턴스가 될 것 같진 않아서 쌍따옴표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 부분은 뭐 객이라고 쓴다든지 별표를 해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진짜 본론이죠. 주한민군 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갑의 채권자 을이 우리나라 법원에 대한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미합중국으로 해서 갑이 미합중국에 가지는 퇴직금, 임금 등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후 받은 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추심금을 구한 사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걸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민소에서. 그 진한 글씨로 바로 갈게요. 미합중국이 고용원인 갑에게 부담하는 임금 채무에 대해서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 명해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명시적 동의를 했든지 아니면 저 밑에 재판권 면제 포기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이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원이 미합중국을 상대로 걔를 피고로 일반적인 사법적인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발령한 재판권을 가지지 못하고 자 화살표하고 재판권을 가지지 못하고 해서 화살표하고 추심 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거기서 오른쪽 화살표 해가지고 각하가라고 써야 되겠죠. 각하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각하 결정이 나왔어야 돼요. 이건 판결이 아니고 결정입니다.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하면 각하 결정이 나왔어야 됩니다.
따라서 앞에 조그맣게 슬래시하고 위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은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예, 아주 중요한 지식이죠. 여기 마지막 세 줄이 사실은 별표 두 개인데 포인트를 굳이 말하자면 하나 알았어요. 재판권이 없는데 이루어진 재판은 무효입니다. 그 재판이 자 이런 집행의 일환으로서의 결정이든 일반적인 판결이든 이제 재판권이 만약에 미국의 주권에 대해서 간섭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법원이 뭐 인용 판결, 기각 판결 이런 걸 하게 되면 일단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3학년들한테 가장 많이 3학년들이 가졌던 실수들을 여기서 하나 정리해드리면 발령한 것으로서 무효이고라는 마저 말씀드리고 마저 밑줄치고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은 추신금 소송에 대해서도 재판권 인정되지 않는다. 화살표하고 써야 되겠죠? 각하 판결이라고 쓰셔야죠. 추신금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하 판결에서 또 화살표하고 써보겠습니다. 한 4글자 정도 비웠다고 생각하고 4글자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시고 판결하면 그러니까 4글자 띄고 판결하면 판결 무효 이렇게 써야 되겠죠. 4글자는 제가 채워드릴게요. 이러이러한 판결을 하게 되면 판결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잖아요. 결정이든 판결이든 재판권이 없으면 각하를 했어야 되고 판결이나 이 명령이 결정이 나와버리면은 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판결이 이 재판권이 없잖아요. 근데 판결이 나오면 무효인 건 맞는데 항상 그 빈칸 한 대를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빈칸에는 2글자를 써도 되고 4글자를 써도 됩니다. 2글자를 쓰고 싶으신 분은 본안 판결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4글자는 인용 가운데 점 기각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슬래시를 해도 되고요. 인용이나 기각 판결이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걸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달은 게 한 2년 전인데 강의하다가 질문이 막 오길래 물어봤더니 거의 모르더라고요. 예. 각하 판결이 나오면 당연히 유효하죠. 각하할 만하니까 각하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미국 주권에 간섭하면 우리 바이든이 이렇게 해. 안 돼. 이래가지고 할 때는 각하 판결을 내려주면 잘 나온 판결이죠. 그게 왜 무효입니까? 그러면 이럴 때 재판권이 없는데 판결을 해서 무효인 경우는 당연히 본안 판결을 한 경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꼭 수업 시간에 말씀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지 좀 됐어요.